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2부, 오늘은요, 금요일 2부니까 이 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코너가 아닐까 싶어요. 2월 시장 거의 중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2월 하반기, 2월 마지막 거래일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하는지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되는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우선 1부에서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같은 번호로 2부에서도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이용해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로 빠르게 연락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카카오톡 이용하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어떤 이야기든지 저희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짝 열려있는 저희 채팅방에도 빠르게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또 퀴즈를 내드렸었는데 2부에서는 힌트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 퀴즈 어렵다 하시는 분들 좀 계셨는데 힌트 드릴게요. 화면으로 퀴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 볼까요?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시에 추진 중인 국가시범도시로 각종 신기술과 첨단 서비스가 집약된 곳을 이르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멕시코시티, 2번 고담시티, 3번 스마트시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당첨된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 다시 한번 당첨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꼭 유념하시면서 샵 008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오늘 정답을 스마트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9시 2분 넘어서고 있는데요.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도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햇빼빼님께서 김보은스타님 상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한일현대시멘트 잘 참고하시고 쌍용 양회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마다 수익님 늦은 출첵이요. 민재님 우아해요. 조영석 스타님과 김보은 스타님이 나오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수익님, 우리 톡스타 애청자분이시죠. 오늘은 약간 늦으셨네요. 약간 오늘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귀가를 살짝 늦게 하셨나 봐요. 우리 날마다 수익님 2부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버만 양마님께서 김보은 스타님 어제 읽어주신 시황 덕분에 오늘 별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셀트리온을 월요일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네요. 시간 관계상 봐드리지는 못했지만 톡스타 별톡방에 계시거나 김보은스타 개인 톡방 찾아가시면은 아무래도 김보은스타께서 정답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김보은스타의 의견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톨님께서 김보은스타님 진짜 재밌으심. 그냥 주식 좀 하는 옆집 오빠 같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김보은스타께서 그쵸? 아주 편안하게 옆집 오빠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보은스타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실버만 양만이 그 시범도시에 혹시 배트맨도 있는 건 아니겠죠?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네요. 문제가 어려워서 제가 힌트를 아주 쉽게 드렸는데 실버만 양만이 꼭 정답 맞추신 후에 선물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분노 조절 잘해님께서 김보은스타님 시원하게 긁어주시네. 저 지금 너무 시원해서 등에서 피납니다 라고 하셨네요. 우리 히에티에팀도 오랜만에 또 글을 남겨주고 계시네요. 배트맨요? 나는 고담시티 할래요 라고 하시는데요. 정답을 모두 알고 계시는 거겠죠? 정답 샵 0082번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주식 사지 마라는요, 제가 진행을 하고 일부에서 함께했던 김보은 스타 그리고 조영숙 스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분 잘 쉬고 오셨는지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좀 증권가 리포터들부터 그럼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틀린 리포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보은 스타의 의견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정보는요. 일단 상당히 요즘 논란이 많은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 두산중공업 얘기를 좀 살짝 잠깐 했었죠. 잠깐 했었는데 이 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미리 깔아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어디가 당첨됐냐면 2018년 7월 10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요. KB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KB증권이죠. KB증권에 나온 리포트인데 제목이 3분기 수주 모멘텀에 주목하자 해가지고 뭐 좋은 면으로 주목하자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주목해보자. 나쁜 면으로 주목하자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좋은 면으로 주목하자 얘기인데 참고로 7월 10일 날 주가가 이제 요쯤인데요. 7월 10일 날 주가가 보시면은 이제 14,900원, 15,000원 뭐 이 정도네요. 지금은 9,430원. 망했죠, 완전히.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자, 보시면은, 일단, 두산 마켓 실적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이제, 두산 마켓 실적이 좀 개선되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KB증권에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의 자회사가 두산인프라코어가 있고 두산마켓이 있는데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걸로 예상이 돼서 두산중공업의 지분 가치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결국 두산중공업의 이 연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산중공업 그럼 본업은 잘 되냐를 평가를 해봤는데 이 본업이 상반기에는 워낙에 안 좋았지만 2017년 7월 기준이에요. 2018년 7월 기준인데 그럼 2018년 상반기 안 좋았는데 주로 이 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발전 플랜트 하는 회사인데 주로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돼 있으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본격적으로 수주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내 화력발전소 수주 모멘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괜찮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지금 현재 두산이 난리가 났죠. 두산이 난리가 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를 좀 얘기 드릴게요. 4분기 영업이익. 지난 이제 4분기죠. 바로 직전 4분기. 영업이익이 1232억으로 시장 기대치가 약 2,400억이었는데, 네,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네, 지금 어디서 완전히 말아먹었냐? 일단 첫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던 이 KB증권의 리포트가 정확하게 틀렸죠. 예. 두산인프라코어 실적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두산건설 같은 경우가 영업 부분에 561억 그 대손상각을 추가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실적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박살난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3분기에 이제 매각한 두산 마켓 지분, 그 마켓 지분에 또 추가적으로 1,000억짜리 파생상품 손실까지 입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지금 다 한꺼번에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때렸죠. 두산건설이 최근에 2018년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면서 자본금이 무려 70%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산건설 여기서 한번 볼 텐데, 자, 이제 두산중공업이고요. 우리 자회사 모의사 관계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냥 기업사 딱 펼쳐놓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누가 갖고 있죠? 두산지주 회사가 두산 외에 17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 두산이면 두산이지 왜 두산 외에 17인인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주주를 이 주주가 이제 한 명이냐, 한 명의 지분으로 평가를 하느냐, 여러 개의 지분으로 평가하느냐, 뭘로 결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주식을 들고 있다 그래서 얘 한 명, 따로 한 명,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익을 공유하는 집단은 다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다 하나로 보기 때문에 왜 17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건설을 한번 볼게요. 자,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이 가지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산건설의 자 재무제표를 보는데 뭐가 빨갛죠. 되게 많이 빨갛습니다. 보시면 단기 손실이 점점 엄청 늘어났다가 회복이 됐다가 이게 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총계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에 더 쪼그라들게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본이 쪼그라들면 어떻게 되나요? 뭐 자본 확충해야죠. 자본 확충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본 확충을 어떻게 합니까? 자본 확충, 여러분 자본 확충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향 기업들이 자본을 그러니까 어디서 돈 가져가지고 자 여기다 돈 나가니까 내가 돈 줄게 하면 끝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자라는 걸 해야 돼요. 증자를 해야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증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두산건설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데 유상증자하면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잖아요. 보시면 두산중공업이 대주주. 그렇죠? 그럼 이 두산중공업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같이 증자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증자를 했는데 내가 증자를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에서 밀려요.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증자를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두산중공업이 지금 괜찮냐? 두산중공업 자체도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증자까지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니 이게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두산중공업도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 쪽으로 보시자고요. 이 회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신기해요. 저는 신기한 정도인데 이게 올해는 두산중공업이 좋았어야 되는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KB증권의 리포트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어떻게 이렇게 100% 정확하게 반대로 가는지. 근데 여기서 목표가를 2만 원대를 부르는 게 말이 되는지가 저는 일단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목표가 2만 원 불렀거든요. 2만 원. 2만 원 불렀는데 지금 9,430원이면 목표가의 반토막보다 더 난 상태예요. 더 난 상태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증자를 지금 현재 두산중공업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증자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제 지금 현금성 자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증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채권단한테 돈을 또 빌려야 되는데 과연 빌려줄까요? 빌릴 수 있겠죠. 이자만 많이 내면 빌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자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요. 이 갭으로 밀린 상태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얘기 드리고요. 이미 리포트도 틀렸지만 작년 7월 리포트도 이미 틀렸지만 지금 내가 이거를 급격하게 반등 나올 거 생각해서 지금 당장 들어가서 뭔가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봉을 계속 맞잖아요. 음봉 계속 맞고 떨어지면 양봉으로 한번 돌린 다음에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추세가 전환이 되면 지금 음봉이 짱짱짱 맞고 여기서 나중에 양봉이 나와요.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 추세가 이제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추세도 전환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룹사들 중에 계속 이 부채 문제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회사들이 두산, 동부, 이른바 D의 공포라고. 이상하게 이니셜 D 들어가는 기업들이 별로 이렇게 크게 좋지는 않은데 일단 이 D의 공포가 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 지금 두산 계열사 한번 다 볼게요. 좋을 리가 없겠죠, 다. 자, 보시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자, 두산 인프라코어 보시면은 쭉쭉쭉 밀리고 있죠? 예,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많이 피하셔라. 두산에 두자로 들어가면 피하자. 예. 혹시 두 들어가는 회사가 있나요? 두산 말고. 아, 두올 있네요. 두올은 다른 얘기예요. 예. 두산에 두산이 들어가는 회사는 무조건 피하자.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두산 인프라코어나 두산 중공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유증나 얘기 나오면은 더 밀립니다. 더 밀리니까, 사실상 제가 봤을 땐, 던지고 나오시는 게 맞다. 예, 손절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 언제 사야 되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진중공업을 얘기 좀 보여드릴게요. 네. 한진중공업 홀딩스. 자, 오늘 갑자기 급등 나왔죠? 급등 나온 게, 수빅조 선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제 한참 안 좋아지고 자본 잠식 당하고 있었는데 출자 전환을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출자 전환 얘기가 나왔어요. 출자 전환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필리핀 그 수빅조 선수 있는 이쪽에서 살리겠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공업도 뭐 출자 전환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럼 기업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대주주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출자 전환까지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그동안 제가 수빅주 선수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출자 전환이 확정됐죠. 확정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시세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을 판단하는 겁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몇 번 했을 때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자, 대투수합 에쿼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주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주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채권자들이 주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채권자들이 주주가 되고 재무제표가 상당히 깔끔하게 바뀌어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회사로 바뀌기 때문에, 그건 이제 회사를 청산시키지 않고 살리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다만 두산중공업은 현재, 출자 전환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보시면 부채 비율도 너무 높아요. 부채 비율도, 두산중공업 보시면은, 자, 두산중공업 부채 비율 보시면 255%, 256%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다라고 보여지고, 이자가 발생한 부채가 무려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이자 발생 부채가 10조예요, 10조. 예. 이 정도나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과연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무슨 부경을 얻겠다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도 상당히 좀 안 좋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부채 많은 기업 왜 자꾸 좋다 해가지고 자꾸 사게 만드냐고요, 왜. 지금 오늘 제가 왜 열을 내고 화내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톡방에 있는 뭐 한 분도 이상한 다른 경제 채널 이상한 데서 두산중공업 추천해가지고 샀대요, 또. 그래서 지금, 진짜 그런 분들은 왜 여기서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꾸 이렇게 뻔하게 안 좋은 종목들을 너무 이렇게 단타를 시세를 위해서 추천을 한다? 저는 그런 건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틀린 리포트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김본스탁에서 두산중공업 종목을 꼽아오셨어요. 워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했던 증권가 리포트와는 다르게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입니다. 급락 후에 지금 10,00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조영석 스타 시스템에서는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오늘 김본스타님께서 이제 두산에 관련된 회사들을 쭉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언제였냐면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이후로 이제 주가가 쭉 내려가면서 이제 세력 매집선들이 조금 버티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12월 달 하반기부터 이제 세력 매집선들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이후에도 세력 매집선들이 또한 또 내려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세력 매집선이 내려가고 있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세력 매집 추천 같은 부분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권에서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다시 좀 추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조금 제약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이 세력 수급적인 부분들이 더 상승하는 부분들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다 찾아봤습니다. 두산 밥캣입니다. 두산 밥캣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 매집선이 이제 9월달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9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주가는 올라갔지만 세력 매집선이 내려가면서 계단식으로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이 세력 매집선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갖다 수렴하는 부분들까지 내려왔습니다.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을 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예측 지표도 마이너스권이 형성하는 부분을 좀 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두산건설입니다. 예,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요 근래 1월 말이었죠.
예타면제 관련된 그런 소식과 같은데 그 부분과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좀 급격하게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다시 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건설 부분들만 지금 현재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지금도 이것도 다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두산입니다. 두산. 이 두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세력 매집선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산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력 매집선 또 이제 뭐 상승 예측 지표 세력 매집 추정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좀 주가가 다시 이제 살아나려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산 관련된 기업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두산 중공업 종목 뿐만이 아니라 두산과 관련된 다른 기업들까지도 좀 두산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좀 피해서 지금은 관망세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미 틀린 리포트도 분석을 해봤으니까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도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김보은스타님 눈에 들어온 종목은 어떤 리포트에서 말하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이슈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화제가 되는 기업들 많이 하는데요. 네. 일단 LG 플러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 플러스. 자, LG 플러스가 요즘에 이제 CJL로 인수하는 것 때문에 요즘에 시장에서 뉴스가 막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좀 갈리고 있어요. 갈리고 있는데 일단 LG 플러스의 CJL로 인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증권에서 2월 15일 날, 따끈따끈합니다.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온 리포트인데요. 예. CJ 헬로 인수, 유료방송 2위 사업자 등급, 빵빠라방, 뭐, 이렇게 이러려고 그랬나요? 일단 목표가는, 근데 얼마 안 높아요. 2만원. 2만원 정도인데, 그것도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단,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SO, 케이블 TV SO 사업자 1위인 CJ 헬로 지분을, 이제 원래 지분을 좀 CJ에 더 갖고 있었는데, CJ 헬로 지분을 딱 50% 플러스 한 주만 사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회사의 이결권을 가지려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회사가 있어요. 1,0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 1,000억짜리 회사를 내가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그걸 1,000억을 주고 다 주고 사냐?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50% 플러스 한 주만 사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의사결정권은 그 대주주한테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50% 플러스 1주만 이렇게 산 건데요. 8천억에 인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CJL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분 가치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게 인수한 건 아니에요. 나쁘게 인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현대차 증권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유료 방송 시장 같은 경우가 KT 진영과 LG 진영으로 양강체제로 재편이 됐다. KT 진영 31% 점유율, 그 다음에 LG 진영 24.5% 점유율로 양강체제가 된 상태고, 그 다음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이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유무선 결합을 통해서 잠재 고객 확보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해놨죠. 예, 잘 될 거다. 뭐 잘 인수했다. 축하한다. 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절차는 일단 통과할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SK가 인수하려고 했을 때는 이게 너무 독과점 논란 때문에 이게 한번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됐다가 지금 이제 LG 플러스가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과점 이슈는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히 통과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리포트가 좀 왜 틀렸다고 좀 보고 있냐는 이유는 뭐냐면요. CJ 헬로 같은 경우가 이제 케이블 TV 사업자인데 SO 사업자인데 사실상 국내 케이블 TV 우리 집에서 케이블 TV 없다. 나는 저기 안테나 세워가지고 보고 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보이죠? 네, 맞다. 예, 볼 수가 없네요. 우리가 일단은 없을 거예요. 다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전부 다 뭐 스카이라이프 아니면 뭐 전부 다 케이블 TV 뭐 다 보고 있잖아요. 전부 다 국내 시장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도대체 우리나라 가뜩이나 인구수도 줄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시장에 성장성이 있을까요? 이 시장 자체가 저는 이 시장 성장성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유료방송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투자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UHD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추가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런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인수가 당장 이 CJ헬로가 뭐 적자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도대체 CJ는 왜 팔려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단물 다 빠졌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덥석 낼름 샀는데, 그거를 적정 가격에 주고 샀다. 저는 그렇게 따지면 비싸게 샀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LG우플러스가 결코 뭐 이렇게 웃을 수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CJ헬로 같은 경우가 디지털 전환에 좀 소극적이어가지고 가입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한 상태고, LG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CJ헬로 지분 인수했다 그래서 이 가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IPTV로 넘어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케이블 TV하고 IPTV 동시에 이 플랫폼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냐면 비용 2배로 들고, 그다음 운영비 2배로 들고, 지금 가입자 중에 과연 이 합치는 과정이 과연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못해도 한 몇 년 가서 해결책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LG우플러스 같은 경우가 비용 이슈가 앞으로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LG우플러스가 최근에 정말 주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잘 갔습니다. 잘 두개창청 잘 가다가 지금 현재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니까 쭉 지수가 밀렸죠. 쭉 이제 LG우플러스 주가가 밀렸는데, 뭐 이제 정확히 지수하고 반대로 가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경기 방어 중이기 때문에 뭐 지수 반대로 가는 거가 또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LG우플러스가 5G 통신 장비로 5G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LG우플러스가 하웨이 장비를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미국 정책에 맞서서 봤을 때는 이거 완전히 이거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트럼프 대통령 말 들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대놓고 5G를 화웨이 걸 계속 쓸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LG우플러스가 빠르게 5G로 전환하는 게 화웨이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이게 빠르게 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추가로 통신장비 화웨이 걸 쓰면서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LG우플러스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5G의 선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희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제가 약간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그 미국에서는 미국 폼페이오나 뭐 이런 쪽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하웨이 장비 쓰는 순간 넌 적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하웨이 장비 쓰는 순간 우리하고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재까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LG우플러스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약한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럼 더 계약하고 더 장비를 더 도입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발목을 돈은 돈대로 쓰고 이게 크게 빠르게 좀 성장성 있게 많이 치고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2만 원 가기는 쉽지 않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뚫기도 쉽지 않다라고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에서 꼽아본 종목은 LG우플러스였습니다. 김본스타께서는 지금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나와 있는 리포트를 봤을 때 2만 원 보다 17,000원 돌파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일부에서 우리 조영숙 스타께서 상담했던 종목이잖아요. LG우플러스. 스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제가 오늘은 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LG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력 매집선들은 항상 주가 차트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우플러스 같은 경우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했을 때 이 세력 매집선들이 계단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 따라가는 모습들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좀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세력 매집 추정적인 부분들이 계단식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 U 플러스가 이제 14,000원대 중반을 이제 지지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단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부분,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뭐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또 LG U 플러스가 그렇게 이제 수익이 올라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이제 5G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부분들에 이제 가게 된다면 통신 대장주들 이제 뭐 KT라든지 LG U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5G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부분들에서 좀 반등적인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영석 스타의 의견도 함께 하셨고요. 네.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제 SK텔레콤이요. 네. 이제 LG 플러스가 이제 그 CJL로 인수하려고 하니까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SK텔레콤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현재 IPTV 사업자부터 해서 지금 양강체제 구축돼 있고 막 이래버리니까 SK텔레콤, SK 브로드밴드 이쪽에서는 지금 똥줄 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딜라이브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럼 이제 전혀 성장성 없는 산업에 이 통신 3사가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과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비용적인 면이 좀 많이 세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점. 예, 딜라이브는 과연 누구 품에 갈 것이냐. 딜라이브가 누구 품에 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딜라이브 자회사들이 한바구음 짓고 있어요. IHQ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회사들이. 예, 왜냐면 같이 갈 거니까, 같이 딸려갈 거니까 되게 수익관이 회사 명함이 바뀌잖아요. 앞에 이렇게 SK라는 걸 팔 수가 있으니까 회사에 한바구음 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여담으로 얘기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럼 통신주를 그냥 좀 관망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상하게 사장 산업을 가지고 다들 갑자기 인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사장 산업 가지고 지금 다들 경쟁을 하고 있어요. 참 저는 이 쓸데없는 경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결합해서 이 컨텐츠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다.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 근데 그 사이에 아무도 침입을 안 해오면 좋은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넷플릭스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경쟁이 지금부터 해서라도 그게 경쟁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에서 저희가 살펴본 종목은 LG U 플러스였고요. 이번에는 이 시간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2주식 사지 마라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해서 당분간 절대 좀 쳐다보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두 분께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니온과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 두 분께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자, 먼저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 왠지 유니온을 들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제 그 유니온은 이제 특별한 어떤 특수 시멘트 제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백시멘트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나 시멘트 같은 그런 시멘트를 제조하는 회사고 회사적인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가 올라왔었던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남북 경협에 관련된 이슈가 좀 가장 컸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한 번 급등했을 수 있었던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토목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남북 경협에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전에 무조건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면 수익 청산하시고 아니면은 종목을 많이 정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효과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1차 하고 나서 많이 남북 경협주들이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도 남북 경협으로 올라왔고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4분기 또 이제 작년 실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 적자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적인 부분들에서는 2,088억, 1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영업이익에서는 마이너스 7억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장이 있었지만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이제 적자 전환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지금 상승했었던 주 목적이 어떤 실적에 반영된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시청자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자, 유니온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중순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세력 매집선이 따라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올라온 후에 1월 말이었죠. 1월 말 정도 시기서부터 세력 매집선이 급락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재미난 모습은 세력 매집선은 급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좀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남북 경협이라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좀 버텨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오늘 지금 현재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력 매집선적인 단기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상승 예측 지표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그 마이너스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보통 이제 주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매도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는 좀 더 급격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이 특히 이제 이 각도가 크기 때문에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더욱더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30원대지만 이게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 4,000원 급등했기 전 그 가격까지 다시 한번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그냥 지켜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유니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니온 매수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김보은스타께서는 아예 통째로 좀 통 크게 준비를 해오시는 것 같은데 김보은스타의 종목 확인해보기 전에 유니온 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유니온이요. 저는 네. 유니온 관련한 종목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요. 차트가 한번 꺾였잖아요. 급락해서 이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박스를 잘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여기 1차로 깼어요. 깨면 안 보는 게 정석입니다. 무조건. 깨면 안 보는 게 정석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볼 수 없는 종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여기까지는 밀리겠죠. 못해도 한 44,300원까지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재접근하는 방법들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밖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전 특별히 절대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의 기회가 지금 오지 않았나. 지금 빨리 손절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4,400까지 내려와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은 월요일 날 아침에 빠르게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7% 넘게 빠졌어요. 앞으로 한 4,400원 정도, 300원 정도까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다음 주 시장에서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보은스타님 오늘 반도체 장비 그리고 부품주들 조심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유와 함께 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먼저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일단 물론 완전히 고점이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꺾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정확하게 저항 맞고, 밀렸어요. 밀린 상황이고, 밀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지수가 순식간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서 2300 터치, 이렇게 하이파이브, 그렇게 가기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지수가 2300까지 하기 쉽지 않을 거라면 삼성전자도 일단 여기서 한번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주구장창 샀던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사는 걸 좀 줄이고 있죠.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자체가 이렇게 안 가는데, 이제 가는 걸 이제 올라갔던 부분들이 이제 멈춰지고 있는데, 그럼 결국 나머지 종목도 똑같다라는 거죠. 나머지 종목, 그거보다 밑에 있는 부품주나 장비주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보통 한 유니셈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실적은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PR로 평가를 하면 이런 회사는 PR로 같이 평가하면 크게 잘못합니다. 왜냐면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지금 300억 나오는데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PR 5배밖에 안 되는 회사거든요. 5배밖에 안 되는 회사지만 안 가요. 안 가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저평가해도 안 가는데. 지금 근데 이제 기관이 조금 샀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뜨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장비주, 부품주도 샀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OLED 삼성전자 대규모 투자가 곧 나온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OLED가 이렇게 말이 좋아 디스플레이지 반도체잖아요, 원래는. 반도체니까. 예,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뒤늦게 올랐어요. 이 장비주, 부품주가. 예를 들면 뭐 SFA 같은 완전히 디스플레이 패널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고, 오늘 SFA는 버텼어요. 밀리지 않았고. 근데 이제 반도체 쪽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좀 밀렸습니다. 오늘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밀릴 때가 기회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금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윌슨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더 안 좋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 반도체 장비나 부품에 이제 투자될 것들이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연시켰고요. 현재 SK하이닉스도 올해 1분기에 투자하기로 했던 거 2분기로 다 미뤄놓은 상태고, 규모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도 마찬가지, 해외도 지금 많이 다 연기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나 반도체 회사들이 뭔가 장비를 신설하고 라인 깔고 막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다가 장비를 수주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보릿고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 뭐 이런,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다 똑같이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오늘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이 단순히 눌림목이다 생각해서 들어가는 건 아직은 너무 빠르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테스트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부품 장비도 워낙 많아서. 원익 IPS 한번 볼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 플러스 디스플레이 장비까지 다 같이 하는데, 원익 IPS가 SFA 아까 차트 각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익 IPS고요. SFA 볼게요. 네. SFA를 봤을 때는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예, 원익 IPS가 훨씬 더 올랐잖아요. 더 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만 하는 게 아니라 OLED만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덜 오르고 밀릴 때 더 많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쉽사리 반도체 장비 쪽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반면에 OLED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OLED는 일단 쿼턴다 TV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가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 대형 패널이기 때문에 좀 떴고요. AP 시스템 한번 볼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대형 패널은 별로 조금밖에 안 하고요. 주로 중소형 쪽 위주에 있어요. 중소형 쪽 위주인데 오늘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MWC를 앞두고 과연 이 스마트폰, 폴더폰이 과연 잘 될까라는 의심이 좀 있는 거죠.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뭐 많은 디스플레이 종목이 있는데 올해 저는 차라리 디스플레이 OLED 쪽은 MWC가 그래도 기대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그래도 볼만한데, 반도체 부품 장비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 장비는 최근에 살짝 고개 들었다가 막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는 건가요?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때는 아직 오늘 눌린 게 눌림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직 조금 시기상조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보원 스타께서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들 지금 시장에서 피해가자라는 의견이셨고요. 범위를 좀 좁혀서 종목으로 봤을 때는 유니셈과 사이맥스, 하이비전 시스템을 짚어주셨습니다. 1월 달만 해도 반도체 시장 이제 끝이다 하면서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주면서 저점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의 수익을 안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또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 여전히 약하다라고 지적한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주춤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이 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사실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나서 그건 별로 영향 안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골드만삭스야 누구나 아는 얘기, 재탕, 삼탕
한 5탄까지 한 것 같아요. 5탄까지 했는데 5번 울고 먹었는데 이게 사골입니까? 계속 우려먹게. 예,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골드만삭스 얘기 때문에 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반등하려면 추가적으로 더 반등하려면 조금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답게 조정 보여준 다음에 또 오를 수 그래야 올 에너지를 모으겠죠. 그래서 그때 약간 삼성전자가 만약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뻗어 나간다면 그런 반도체 부품 장비들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먼저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요거 보자.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들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일 뿐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아마 차익 매물 실현적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같이 오면서 또 이제 며칠 전에 정부 규제 가운데 뭐 용인 원단면에 이제 뭐 120만 평 규모의 그런 SK 하이닉스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뉴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주를 계속적으로 장비주까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오늘 전체적인 그런 상승에 대한 특히 이제 그 미국 시장의 그런 경기 지표 둔화,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 시장의 경기 지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간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상반기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거다라는 좀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다시 회복세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올 이번 그런 어떤 상승 후에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본스타님 말씀처럼 OLED라니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및 부품주들과 유니온, 오늘 이 주식 사지 마라 시간에 언급된 종목이니까요. 투자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방송을 마치게 되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투자의 대안도 좀 세워드리고 싶은데 우리 조영석 스타님 혹시 준비해 오신 종목 있으신가요? 예, 저도 이제 어제 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목금 연속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어제랑 똑같은 종목 한 가지 또 가져왔습니다. 머큐리. 오늘 가져왔던 이유가 오늘 조금 조정다운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한 100원 정도 빠졌죠. 네. 11,5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가는 제가 이제 11,400원 선 정도. 아마 월요일 날 조금 더 밀릴 수가 있는데 그 선에서 이제 매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머큐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 3사죠. 그 LGU 플러스, 뭐 KT, 뭐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IPTV를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공유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를 거의 주는데 이 공유기 같은 경우가 이 머큐리에서 세계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공유기 단말기 분야에서는 1위였는 업체가 이제 머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G 통신에 대한 부분들 신규 이제 5G가 이제 보급화되고 그랬을 때 또 한 번에 좀 통신 장비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머큐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올해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큐리 같은 경우는 현재 11,5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충분히 이게 이제 하반기에 상장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세력 매집선들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세력 예측 점수가 76점으로 충분히 지금 메리트가 있는 점수가 나와 있고요. 또한 세력 매집 추천 같은 경우가 오늘 잠깐 주가가 100원이 빠지면서 조금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위치 판단 지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남전자를 추천해드렸을 때도 이 부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위치 판단 지표가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는 것은 힘을 모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아래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위로 확장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건상으로는 충분히 위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머큐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11,400원에서 11,600원 사이에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이 목표가는 1차로 14,2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밀린다 그럴 경우는 손절 라인은 1,500원
정도로 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에 대한으로는 머큐리 종목 꼽아주셨고요.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조영석 스타의 무료 톡방에서도 장중에 머큐리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타이밍 잡아주셨었는데 월요일장에 매수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조영석 스타 개인 톡방에서 더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은 스타님은 머큐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에 저도 신규 상장주도 많이 보고 있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웹캐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웹캐시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경리나라라는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격리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스타트업하는 회사들이 막 이렇게 회계나 경영 지원으로 막 뭐 돈 들이고 많이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리나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쉽게 격리 업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 성장성은 상당히 좀 있다고 보여주고 데이터도 이제 빅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도 빅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매수할지 말지 아직 저도 결정 안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노리고 있는 종목이다. 유념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김보은 스타께서는 웹캐시 오늘도 3% 넘게 올랐습니다. 웹캐시라는 종목 투자의 대안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치기 전에 퀴즈 정답도 확인해 볼게요.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3번 스마트시티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합니다. 8942님과 5426님 그리고 9079님, 3869님 그리고 2894님까지 5분 당첨되셨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획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리치스타의 무료 강연회 잊지 않고 찾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2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503호에서 내일 리치스타가 무료로 또 여러 가지 국내 선물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무료로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